퉁, 퉁. 저 멀리서 농구공을 튀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로지 공과 골대에 집중하는 모든 순간, 흐르는 땀과 가파른 숨조차 기분 좋았던 소녀 시절이 떠오릅니다. 에잇! 공이 통과하지 못했나 봅니다. 공이 골대에 맞다니 가슴이 아픕니다. 다시 통, 통, 통. 와와! 한 아이의 함성소리. 이번엔 골대 사이로 통과했나 봅니다. 나는 벌떡 일어나 베이글을 굽기 위해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녁을 먹고 지은에게 받은 쑥가루를 강력분 밀가루에 섞었습니다. 말린 가루도 연한 녹색이었지만 밀가루와 합해져 더욱 연하고 고운 연두색으로 변했습니다. 부드러운 천을 덮어 40분 정도 그대로 두며 발효시켰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참 좋습니다. 살짝 부푼 반죽을 주물러 가스를 빼주고 대여섯 개로 나누어 둥글게 만든 반죽을 그대로 놔뒀습니다. 또 잠시의 기다림의 시간. 도넛 모양으로 성형하고 또 그대로 놔뒀습니다. 마지막 기다림의 시간 30분. 지루하지 않고 기대되는 기다림. 그동안 냄비에 물을 받아 설탕을 조금 넣고 끓여 도넛 모양 반죽을 넣고 앞뒤 뒤집으며 20-30초 데쳤습니다. 건진 베이글을 오븐에 넣고 25분 정도 구웠습니다. 갈색으로 알맞게 익혀지며 고소한 냄새를 풍기는 베이글은 익반죽으로 물에 데쳐서 보통 빵보다 쫄깃한 식감을 지녔습니다. 처음 베이글을 맛보고 쫄깃쫄깃한 가래떡을 떠올렸었죠. 베이글 구멍을 보다가 밤하늘에 올려보았습니다. 희미한 별이 점점이 보입니다. 동그란 구멍 사이로 쑥향기를 담은 미세한 공기가 흐릅니다. 마치 내 가슴 안으로 진 푸른 멍이 퍼지듯이 말입니다. 저녁마다 베이글을 굽는 것을 보고 지은은 뉴요커 보심이냐고 놀리지만 그녀도 압니다. 왜 내가 매일 아침 퍽퍽한 베이글을 먹는지. 맛에 상관없이 지독히도 좋아하는지. 쑥떡. 나는 처음부터 뉴욕의 왕따가 아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농구 선수였고 많은 여학생들의 동경의 대상이었지요. 선수로 진로를 정하지 않고 일반 대학으로 진학을 했지만 큰 키와 활기로 늘 인기가 많았고 당당했습니다. 바닥에 튕기는 탄탄한 농구공 같은 하루가 영원히 계속될 줄 알았지만 그런 삶의 궤적이 박살난 것은 파란 눈의 왕자님 같은 마크를 만나고서였습니다. 친구들과 마지막 학기 겨울방학에 유럽 여행을 갔습니다. 사람들의 체이며 깔깔거리고 걷던 샹젤리제 거리에서 유난히 눈동자가 파란 남자가 멀리서 나를 보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Do you have beautiful eyes?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는 그 단어뿐이었는데 그 단어는 내게 주문이 되어 내 마음 전체가 열어버렸습니다. 친구들과의 일정도 멀리하고 그를 매일 만났습니다. 그는 나를 나의 스위리라고 불렀습니다. 지금껏 나는 백마탄 왕자였지 누군가의 달콤함 같은 사랑스런 존재가 아니었기에 그에게 나는 무방비했습니다. 그 후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눈을 떠보니 수속을 밟고 미국에서 마크와 결혼식을 올리고 있었죠. 반대하는 결혼으로 눈물을 흘리고 돌아서는 부모님을 별 죄송함 없이 보내드렸습니다. 달콤하고 환상적인 꿈을 꿨던 인생 최초이자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다음 날 이른 아침, 세련된 주방에 들어선 순간 서늘한 공기가 젠 스타일의 세련되고 무채색 일변인 집 전체를 돌며 주방에 머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점점 그 큰 집 어디에도 스일이라 불리는 사람도 부르는 사람도 없어졌습니다. 늘 주변엔 나를 좋아해주고 정이 많은 사람들밖에 없다가 내게 매사 효요를 말하는 차가운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그와 안지는 6개월, 그것도 롱디를 제외하면 한 달 남짓 있던 시간. 인생의 큰 변화를 일식할 새도 없이 맞이했고 이제서야 현타가 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 서로 무의식에 자리한 습관과 관습의 차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계속 미국에 살아야 하기에
나를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가끔 하던 한식 요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가끔 된장찌개나 청국장찌개, 떡 등이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크림치즈를 바른 베이글을 먹어보고 쫀득한 식감에 반했습니다. 베이글은 끓는 물에 데쳐서 굽는 빵이라 그런지 막 구운 빵은 마치 쫀득한 떡을 먹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뒤 베이글은 매일 아침에 내 식사가 되었습니다. 나는 커뮤니티도 가입하고 열심히 영어도 배우고 드라마나 책도 읽으면서 배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빨리 적응하고 마크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나에게 어느 날 마크가 말했습니다. 너무 욕심을 가지고 노력하지 마. 흉해. 그는 나의 노력이 백인의 주류 사회에 편입하려는 발버둥으로 느껴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전문가를 붙여줄 테니까 꾸미고 손 관리도 열심히 해. 손이요? 우리는 사람을 보면 끝만 봐도 파악이 끝난다고. 근데 넌 손이 크고 투박해. 나는 손을 뒤로 감췄습니다. 반박하고 싶었지만 그는 자신을 반박하는 것을 자존심 상해했고 그에게 나는 자기보다 못한 동양의 여성이자 자신에게 구원받은 신데렐라였습니다. 그 뒤 나는 그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공부하던 것을 멈췄습니다. 그 또한 문화와 매너가 배제하는 나를 자기들의 모임에 잘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인기녀였던 내가 뉴욕 한복판에서 왕따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찾아온 내 인생 가장 소중한 보물, 내 아들 토니. 다행히 마크는 아들을 사랑했고 아이를 보통 백인 중산층 아이로 키우고 싶어 했습니다. 교육 전담 베이비시터와 그의 여동생에게 맡기려 했지요. 하지만 아들은 한시도 내 곁을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아들만은 정말 사랑받고 스스로를 긍정하며 잘 살기를 바랬습니다. 내 외로움이나 결핍으로 사랑이란 집착을 쏟지 않아야 했기에 아들의 인생을 위해 다시 열심히 공부하고 적극적으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어 공부, 엄마들과의 모임, 학교 생활 서포트. 아이로 인해 노력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마크도 별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실 마크는 그때 다른 여자에 빠져 내게 하나도 관심이나 기대가 없었다고 하는 게 맞겠죠. 그래도 이렇게 엄마로서만 살아도 괜찮았습니다. 아이가 11살 생일인 추수감사절 전까진요. 이전까지는 가까운 도시에 있는 시부모 댁에서 추수감사절 겸 아이 생일을 지내왔습니다. 이번엔 학교 친구들과 생일 파티를 하고 싶어 했기에 성대한 생일 축하 파티를 위해 전문가를 고용했습니다. 그녀의 카키색 차를 보고 불현듯 송편이 생각났습니다. 추수감사절은 한국의 추석의 의미랑 비슷하니까 말이에요. 그녀는 송편이라는 낯선 음식의 난색을 표했지만 아들이 한국의 피를 이어받은 것을 스스로 자랑스러워했으면 좋겠다는 마음과 모두에게 한국의 음식을 하나 정도는 대접해도 될 것 같아 밀어붙였습니다. 드디어 추수감사절 겸 토니의 파티날. 쌀가루에 쑥가루를 섞어 레시피대로 익반죽을 하고 딸기 등을 넣어 만들어 찜기에 쪘습니다. 사람들이 낯선 음식에 두려움이 안 생기도록 반으로 갈라 접시에 담아냈습니다. 저도 모르게 기대를 많이 했나 봐요. 사람들이 낯설어 하면서도 호기심을 가지고 먹어보겠지 했지만 토니의 친구 제인이 한 입에 씹다가 뱉은 후 아무도 손을 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음식 하나로 실망을 하고 위축되는 자신이 싫어 애써 환하게 미소 지으며 다른 음식을 가지러 간다면서 주방으로 도망쳤습니다. 수지, 아까 제인이 실례를 했네요. 이미 먼저 와 있던 제인의 엄마 샤론이 말했습니다. 수지는 제 영어 이름입니다. 아, 괜찮아요. 그 음식 뭐예요? 송편이라고 한국의 추수감사절에 먹는 전통 한국 음식인데. 흥미롭고 유니크하군요. 한국 전통 음식이라. 낯선 음식이라 애들이 함부로 못 먹는 것 이해하세요. 그렇군요. 처음은 모든 게 낯설겠죠. 그래도 호기심을 가지고 시도하면 더 훌륭한 아이로 성장하는 것 아니겠어요? 오, 수지. 네? 아시겠지만 마크의 가문은 뉴욕의 뿌리 깊은 명문가 집안이에요. 알아요. 마크가 결혼할 때 마크의 부모님들은 참 여러모로 곤란했어요. 알고 있었나요? 명문가는 괜히 명문가가 아니에요.
우리 가문들은 뉴욕의 금융이나 여러 산업 정치에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집단이죠. 한 개인은 자기 개인이 아니죠. 그런데 사랑이라니. 20살도 아니고 40 가까이 되어서 사랑 때문에 마크가 무엇을 벌였는지 아시나요? 가문의 긍지, 이 세계의 든든한 협력적인 프렌드십. 속으로 기가 차지만 샤론의 입장도 이해갔습니다. 유럽에서 넘어와 피땀 흘린 그들의 조상이 만든 나라에서 이렇게나 많은 번영과 부흥을 이루어냈으니 얼마나 자랑스럽고 대견하겠어요. 나도 강씨 인원공파인 강감찬 장군의 33대 손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었지만 속으로 삼켰습니다. 수지가 살던 곳의 문화를 무시하는 뜻에서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자신을 잘 생각해봐요. 이 세계가 궁금하고 들어오고 싶겠지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너무 애쓰지 말아요. 호기심은 때로 고양이를 죽이는 법이죠. 자기들의 세계에 호기심으로 들어오지 말라. 동양의 작은 나라 문화에도 호기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명백한 방어이자 공격이었습니다. 그 자리를 뜬 샤론은 보란듯이 마크에게 다가가 다정하게 대화하더군요. 나중에 알고 보니 마크가 만나는 여자는 싱글맘인 제인이 엄마 샤론이었고요. 샤론과 마크, 그리고 제인과 아들 토니, 참 자연스럽게 어울렸습니다. 그날 송편은 아무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내 가슴은 쑥색으로 짓물러졌습니다. 그러던 한 달 후 내게 이민국에서 찾아왔습니다. 불법 체류 신고가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미국 올 때 서류를 제대로 준비해 미국에 왔고 서류 접수는 마크가 담당했기에 누군가 동양 여자에 대한 선입견으로 잘못 신고한 거라 믿고 급히 변호사에게 알아보았습니다. 충격적이게 나는 진짜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남편이 서류 접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내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뿐이었고 별다른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 아들의 엄마야. 제발 나를 토니로부터 떨어지게 하지 마. 하지만 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제가 토니의 삶에 별로 도움되는 사람이 아니라 여긴 거겠죠. 나는 그에게 약간의 돈만 받고 시간적 여유 없이 추방당했습니다. 아들과는 그렇게 이별이었습니다. 나는 적어도 10년 이상 미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들과는 가끔 통화는 하지만 언젠가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고 하죠. 토니는 차츰 나랑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갈 곳이 없었어요. 결혼을 반대하신 부모님께 갈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때 프랑스 여행을 같이 갔던 친구 지은이 지방에서 전통차와 연잎밥이나 약밥 등을 파는 찻집을 한다는 이야기가 생각나 바로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지은은 자유분방하고 화려하게 연애만 하는 싱글의 삶을 살고 있지만 의외로 차나 선을 좋아하는 친구였습니다. 내 사정을 알고 있는 유일한 친구. 아파트에 살지만 찻집이 있는 2층을 잠시 쉬는 공간으로 쓰고 있던 그녀는 내게 말없이 2층을 내어주고 찻집에서 파트타임으로 같이 일하자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찻집은 나이 든 분들도 많이 오시지만 독서 모임 등 작은 모임들이 정기적으로 열립니다. 단골이 많은 가게였죠. 처음엔 찻집 손님들도 제대로 상대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내 사정을 모를 텐데 미국에 평등하지 못했던 결혼 생활이나 이혼 후 아이를 혼자 두고 한국 온 것에 대해 손가락질하는 것 같아서 말이죠. 혹시나 나에 대해서 물을까 시선을 피하곤 했습니다. 다행히 시간이 약인지 요즘은 인사도 하고 웃기도 하지요. 지은이 건네준 도자기 컵을 받아들었습니다. 어릴 적 맡았던 쑥향이 훅 풍겨왔습니다. 검은도산 해풍쑥이야. 마치 말차 같은 녹색이었습니다. 전통 찻집인 이곳에서도 이상하리 많지 취급하지 않았던 차입니다. 한 모금 입에 머금자 머리에 진하고 시원한 풀 향기가 스미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네? 정말 그랬습니다. 이걸 한 번도 판 걸 본 적 없어. 개인적으로 이 향은 비취향. 이상하게 싫더라.
이곳에서 쑥 냄새가 퍼지는 것도 별로. 지은은 정말 쑥이 싫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메뉴에도 없었구나. 쑥차를 찾는 사람은 없었어? 있었지.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여긴 내 공간이기도 하잖아. 그렇지. 이건 선물 받은 건데 너 괜찮으면 차로 마시거나 쑥떡 해 먹을래? 그래, 고마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쑥가루를 꺼내고 물을 끓였습니다. 쑥차를 탔습니다. 한 모금, 한 모금. 지은이 왠지 싫다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맑고 진한 향기. 세상이 온통 쑥물로 물드는 것 같습니다. 뉴욕과 마크와 샤론과 파티. 불편한 기억이 떠올랐지만 그 속에 먹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에이, 이 쓴물 같은 기억 먹어 치워버리면 되지. 호기롭게 쑥가루 봉지를 흔들면서 생각했습니다. 매일 만들어 먹는 베이글에 쑥을 넣어서 먹어도 될 것 같았습니다. 베이글 특유의 식감이 강해서인지 쑥향이 어색할 것 같았던 예상과 달리 너무 어울렸습니다. 습관대로 베이글을 들어 창밖 하늘을 보았습니다. 동그란 구멍 사이로 쑥향기가 흐르고 가슴 진 푸른 멍 위에 돌로 내리쳐 지진긴 쑥을 덧붙인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지은에게 베이글을 몇 개 건네면서 말했습니다. 어제 쑥으로 베이글 만들어 봤어. 한번 먹어볼래? 노 땡큐. 생각만 해도 이상하게 싫거든. 전통 찻집 하는 사람이 쑥 같은 거 싫어하는 거 이해 안 가지? 그럴 수도 있지. 쑥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있다거나. 저 역시 그렇으니까요. 어릴 때 이른 봄, 추운데 산이고 들이고 쑥 캐러 오라고 엄마가 하도 그래서 그땐 쑥 삶은 냄새도 너무 싫었어. 아, 그런데 쑥 베이글이라니? 질색하는 지은에게 나는 웃으며 물었습니다. 하하, 그러면서 왜 쑥을 받았어? 아, 우리 재료 대주는 사장님이 한번 맛보라고 주신 거라. 한 번도 거래처 사장님들을 제대로 본 적도 없고 관심도 가져본 적 없었지만 그녀의 말에 빈 공간이 느껴져 물어보았습니다. 오래 거래하신 분이야? 응, 원래 알던 분. 내가 미국으로 가던 39살부터 전통 찻집을 시작한 지은이기에 원래 알던 분이면 어떤 분일까 궁금하긴 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분도 널 반가워할 텐데. 지은의 작은 목소리 정도야 얼마든지 들리지 않습니다. 수키야, 출근 전 아래층에서 지은이 전화를 했습니다. 왜? 지금 내려와 볼래? 아직 시간이 안 됐는데. 대추차나 치가게 타먹게. 대추차를 진하게? 하여튼 진한 거 좋아한다니까. 어여 내려와. 아래층으로 내려가니 지은은 이미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키야, 어서 와. 낯선 남자는 조금은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너도 알지? 혜종 오빠, 우리 재료상 사장님. 수키야, 오랜만이다. 혜중 오빠는 언니와 고교 연합클럽 활동을 같이 하던 고향 오빠입니다. 나와도 안면이 익숙하죠. 안녕하세요. 반가우면서도 이 순간이 반갑지 않았습니다. 그런 나를 보며 그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나도 안 변했네. 혜중 오빠, 잘 지냈어요? 혜중 오빠의 특유의 동그랗게 뜬 눈과 아무렇지 않는 표정에 오히려 내가 놀라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수키야, 사실 너 일하는 모습 오빠가 본 적 있어서 너 한국에 있다고 말씀드렸어. 그래, 멀리서 널 봤는데 여전히 씩씩한 모습 보고 반가워. 가까이 가니까 넌 얼른 2층으로 올라가더라고. 지은이에게 네 얼굴 보자고 이야기해도 왠지 안 보여주고. 많이 서운해했지. 한국에 들어와 있는 것을 혜중 오빠까지 알게 됐으니 곧 언니와 가족들이 알게 될 것 같습니다. 혜중 오빠는 부모님이 모두 아프셔서 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을 계속 이어하게 됐다네요. 지방으로 내려와 판매로를 뚫고 사업을 더 탄탄하기 위해 몸이 부서져라 일하는 동안 아무도 없는 지방에서의 삶이 자신에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 부인과 합의하에 이혼을 해서 꽤 이른 나이에 혼자가 됐다고 했습니다. 언제 한번 내 자기와 오빠랑 너랑 이렇게 넷이서 보면 좋겠다. 은근슬쩍 나와 혜중 오빠를 세트로 묶으려 하는 지은을 흘겨보며 저는 말했습니다. 왜 자꾸 엮어? 뭘? 그냥 친구처럼 이야기도 하고 밥도 먹고 사람 사는 것처럼 살자는 이야기지. 이 기세로 곧 언니랑도 보자고 하겠네? 난 그럴 생각은 없지만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란다.
사람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라. 그 뒤로 혜중 오빠도 자주 보게 되니 처음보다 꺼려지는 마음은 사라지더군요. 어느 날은 여러 가지 청과 쌀을 가져왔습니다. 무게가 꽤 나가는 청들이 여러 개라 다른 곳으로도 가야 하는 오빠를 돕기 위해 같이 짐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청이 든 유리통은 무게가 꽤 나갔지만 이까지 정도야. 양손으로 덥석 들었습니다. 야, 여전하다. 손목힘도 좋아 보이고 너 옛날에 내 등짝 내려칠 때 마치 농구공으로 골대 부수듯이 쳤잖아. 그 힘 아직도 있구나. 등짝을 내려쳤다니 내가 언제 해. 어머, 네 손만 나도 아는데? 어느새 다가온 지은이 혜중 오빠를 거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지은의 등짝을 내려쳤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오빠. 내가 아직도 지 전용 농구공인 줄 알아. 내려친 손바닥이 얼얼했습니다. 마크 앞에서는 감춰야 했던 이 투박한 손. 이들에겐 여전히 반가운 힘이었습니다. 농구소녀 수키. 오랜만에 내가 아는 수키를 보네. 멋있다. 농구소녀. 기억났습니다. 미국 사회에 스며들기 위해 했던 노력이 과하고 흉하다고 여겨졌겠지만 나는 원래 패기 있고 당당하고 힘 있는 농구소녀 나였습니다. 며칠 계속 쑥베이글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건강한 느낌으로 먹던 쫄깃한 베이글에 씁쓸하면서도 부드러운 단맛까지 느껴지면서 맛있었습니다. 인고의 100일이라는 시간을 견딘 웅녀처럼 이 쑥베이글을 100일만 먹는다면 정말 건강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피식 웃었습니다. 그날 해질녘 낮에 가게 냉장고에 두고 온 배강금이 생각나 아래층 가게로 내려왔다가 언니와 마주쳤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모 보험회사 강남지부장 강숙진. 언니는 모임 사람들이랑 이 근처 왔다가 아는 동생이 하는 가게라고 데려왔다고 하더군요. 10년 만에 방문한 가게에서 미국에서 사는 줄 알았던 동생을 발견한 거죠. 언니는 키가 작지만 어릴 때부터 늘 무시무시한 기세에 키가 크고 덩치 큰 나도 꼼짝도 못하곤 했습니다. 나중에 통화하자. 지은이 너도. 혜중 오빠와 마주치지 않는 건 천만 다행입니다. 둘이 아니라 셋이 바로 장례를 치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잘 됐어. 그냥 부모님께도 솔직하게 말씀드려. 가만히 생각해보니 가족이나 지인에게 한국에 돌아온 걸 비밀로 했는지 의아했습니다. 이혼이 부끄러웠나? 아닙니다. 미국에서 섞이려 노력했다가 거부당하고 왕따당했던 것. 내 자신이 그 노력을 부끄러워했나 봅니다. 마크나 샤론이 비웃었던 것처럼 내 스스로가 열등의식에 의해 노력을 했다고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한국에 돌아와 돌이켜보니 그 노력은 절대 잘못됐거나 열등의식의 발로가 아니라 환경에 맞게 적응하고 살아가려는 그리고 아들의 엄마로서 지극히 정상적이고 타당한 노력이었고 설사 실패했더라도 잘못된 게 아니었습니다. 이런 나는 나대로 당당한 인헌공파 장군의 33대 손입니다. 그날은 왠지 용기가 나 아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점심이 지난 시간이라 아들은 아직 꿈나라에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아들에게는 보고 싶다고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혹시나 동양인 엄마라는 열등감을 떠올리게 할까봐, 그 아이의 엄마라는 빈자리를 떠올리게 할까봐 그냥 건강하고 잘 지내라고밖에 못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심플하게 내 사랑 토니, 보고 싶구나. 사랑한다. 엄마가. 며칠 지난 어느 날 오전 아들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조기 졸업하고 워싱턴대에 조기 입학을 했다네요. 입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버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대학은 집으로부터 떨어져 기숙사에 살고 있고 방학 땐 한국에 올 계획이라네요. 눈물이 났습니다. 베이글을 반으로 잘라 프라이팬에 굽고 크림치즈를 잔뜩 발랐습니다. 상추를 올리고 그 사이 팥 앙금과 슬라이스한 사과를 올렸습니다. 한 입 베어 물으니 입안 가득하게 달고 시고 담백하면서 쌉스름하면서도 쫄깃한 세상의 모든 맛이 느껴졌습니다.
그리움은 결핍이 아닙니다. 쌉쌀이지만 눈을 감으면 싱그러운 풋내가 진동하면서 영원히 늙지 않는 생생한 감각. 곁에 없어 괴로운 게 아니라 오히려 날 살게 하고 생기 있게 하는 내 가슴에 밴 진한 숙한기 같습니다.